최근 한 이슈가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한강의 기적이 소개된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가 이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습 자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한국인들은 놀라움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2022년 11학년 대상 세계사 교과서에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포함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최근 발행된 교과서에 이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교과서는 한국 전쟁 후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과정, 그리고 경제 기적을 이룬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한국의 교육열과 근면성실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전쟁으로 파괴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전해졌고,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실린 한강의 기적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자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인정하기는커녕 이를 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일본의 자금과 기술 덕분이다라며 한국이 자력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한강의 기적은 일본이 연대 보증을 서줬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이야기를 배우는 건 한국의 판타지를 읽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시절 남겨진 인프라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나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한 것뿐이라는 식의 의견은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반박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주로 1960, 7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화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이 계획들은 섬유, 철강, 조선, 전자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 전략이 성공하면서 한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중화학공업과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를 극복한 후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IT 중심의 경제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외부의 지원보다는 국민의 근면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주요 동력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교육열과 근면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과거 제도를 통해 학문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자리 잡았으며 이는 현대에도 이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특히 1960,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국민들 역시 자녀 교육에 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열 덕분에 한국은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갖춘 인력을 배출할 수 있었고 이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성실성은 새마을 운동 등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1970년대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 개발과 경제 발전을 목표로 했으며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 사회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일본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분노했고 다른 일부는 이러한 일본의 반응이 한일 관계의 오랜 역사적 상처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외부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 직후 한국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정부와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 발전에 매진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성과를 일본이 폄하하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과 비교되곤 합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마셜 플랜이라는 대규모 미국 원조를 받아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 식민지 시절 남겨진 인프라가 일부 있었지만 전쟁으로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았지만 이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주로 자력에 의한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산업화 정책과 국민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경제 성장을 비교해보면 두 나라는 모두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경제 기적을 이뤄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외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천연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국민의 교육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점에서 독일과는 다른 독특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유일한 성공 사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전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전략을 벤치마킹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자국의 농촌 개발 모델로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 모델은 단순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공적개발 원조 ODA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를 통해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교육, 농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참고 사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으로서 국제개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 모델은 포용적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기구와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경제 모델을 성공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한국은 특히 기술 혁신, 교육 수준, 그리고 인프라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IT와 정보통신기술 ICT 부문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WE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ICT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영국의 바라앤드디에 대한 투자 덕분이라고 평가됩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5G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과 디지털화된 공공서비스는 국제사회에서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도 한국의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 정책이 외환위기 이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한국의 정부주도 경제개발 계획이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 민주화와 함께 시장 중심 경제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역시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자주 인용합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한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한 과정을 기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과 인적 자본 투자에 집중하여 경제 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험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1960년대부터 시행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제성장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이 한국의 경제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단순히 성공적인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안정과 포용적 성장의 중요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은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만한 성공적인 정책으로 꼽힙니다. 또한
한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과 글로벌 경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더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채택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발전 경험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실린 한강의 기적과 이를 둘러싼 일본의 반응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재조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국제관계에 큰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배워 자국의 재건에 도움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한국의 발전사를 배우며 희망을 얻고 자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모습은 과거 한국이 세계로부터 받은 도움을 이제는 되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실린 한강의 기적이 우크라이나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배우면서 우크라이나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국처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한국을 방문해 그곳의 경제 발전 모델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발전사를 배우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교육과 근면성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은 현재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동아시아와 아세안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며 일본, 중국, 대만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계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화 경험은 주변국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한아세안 협력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고 이 투자는 해당 국가들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은 아세안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전히 역사적 감정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식민 지배나 경제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일본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은 다시 한번 자국의 경제 발전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웃 국가의 발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전 세계가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은 이제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이야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앞으로 한국의 발전과 전 세계와의 교류를 더욱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